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가뭄에 직면한 강원도 강릉 일대 조금 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강릉 일대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최악의 물 부족 사태로 식수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강릉을 방문해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즉각적인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해 인력과 장비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짝 메마른 바닥을 훤히 드러낸 강원도 강릉의 오봉저수지. 강릉 지역 식수원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오늘 저수율은 어제보다 0.4% 떨어진 15.3%.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재난 상황인 15% 붕괴가 코앞에 놓였습니다. 15%선 붕괴와 동시에 수도 계량기를 75% 잠가버리는 제한급수 시행이 예고된 최악의 물 부족 사태. 순방 뒤 첫 주말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오봉저수지를 찾았습니다. 그 천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수장만?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하고 기존 우리가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다 책정이 돼 있을 건데 뭔가를 추가할 테니 정부가 지금 새롭게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게 500, 아까 1,000억이라 했더니 지금 500억으로 줄었는데 다행히. 근데 500억의 구성 내역이 뭐냐? 아니 잠깐. 500억의 구성 내역이 뭐냐? 새로 필요한 게. 정수장만 확장하면 되느냐? 그럼 원수는 이미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네, 18,000톤 지하 교육되는. 그건 또 아니잖아. 원수도 그것도 댐을 지하지만 댐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수를 확보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게 이미 기존 계획이 있다면 그 원수를 정수하는 예산도 이미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뭔 말인지. 저희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재난 사태를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안부 장관 소관 업무라고는 하는데 긴급 재난 사태 선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릉 재난지역 선포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지역구인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릉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 차원의 동원령을 지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릉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구속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의식한 듯 특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강릉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강릉을 비롯한 가뭄 취약 지역의 상수원 다변화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송부했고 특검은 이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게 됩니다.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혔던 권 의원은 오늘 또다시 자신의 SNS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일관된 소신이라면서 우원식 의장은 재불체포 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악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오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요. 왜 됐느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본인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단 본인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3시간 조사하고 오늘 영장 청구 바로 해버렸습니다. 자, 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면 이제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국회 가반 출석에 가반수 찬성이 되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기국회 뭐 또는 이것 때문에 뭐 임시국회를 열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회기 중이니까 회기 중이니까.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장이 이제 정합니까? 일단 이제 오늘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바로 네. 첩보영장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이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주말이 다가왔으니까 예. 주말에 할지 말지는 이제 국회의장과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의장께서 너무나 드러난 그 혐의가 명백하다. 뭐 돈을 1억을 받은 날짜까지도 나왔고, 네. 그죠? 종이 상자, 돈 상자 또 나왔고, 또 차명 핸드폰으로 견진과 윤용호 본부장과 또 통화까지 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고, 아마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한 정황이나 증거 중에서 가장 빼박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반 클리프 앞에 목걸이 같은 거죠.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딱 영장 심사하는 날 내놨던 목걸이만큼이나 그보다 저는 더 명백하다. 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된다 안 된다? 그건 100%라 봐야죠. 100% 통과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남은 국회가 것은 예.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체포영장에 이제 좀 막는 척은 하겠지만 과연 이제 몇 명이 출석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찬성표가 일부 있을지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주목되는 점. 본인들이 계속 그 불구속 특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뭐 서명까지 했었기 때문에 뭐 이번 건 같은 경우 특히 그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하러 들어오기는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마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장동혁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 뭐 어려운 질문부터 드려서 죄송한데 네. 이번에 장동혁 유일하게 맞추신 분이니까 자,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 우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정한 그 스타일과 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내뱉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냥 극우의 끝판으로 달려가는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의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다. 두 분 다 비슷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들어와서 자율투표를 한다라거나 들어와서 집단 퇴장을 한다거나 뭐 이제 좀 일단 찍어보십시오. 뭘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힘에 아직 갈등이 봉합 수순이라고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당의 쇄신 이렇게 빼박으로 들어간 이제 증거가 명백한데도 만약에 이제 출석을 자유 출석에 자율 투표를 맡긴다면 당의 쇄신이나 혁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제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판단하면 뭐 모두 다 출석하지 마라고 이제 그 당론 지침을 내릴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지금까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쳤기 때문에 이제 와서 뒤집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경 일본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도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강경 일본대로 가려면은 안 들어가는 게 자기들로서는 선택지가 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복잡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간다라고 전제할 때 어떤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어떤 핑계를 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 이건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어떤 변명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제가 뭐 필요하시면 객관식으로 내라고 해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국힘이 살아가는 장소가 로텐더 홀이에요. 네. 그건 상임위 위원장 자리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법안 의결할 때도 애초에 말이 안 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로텐더 홀에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줬는데 그냥 그 스탠스 그대로 해본 행동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 본청은 오케이. 가지만 자, 그러면 본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핑계로 피켓 시위를 하면서 투표를 막을 것이냐, 표결을 막을 것이냐. 이 안건 올라온 것 자체가 원천 무효다. 특검 수사가 예. 아예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피해자 프레임을 윤석열, 김건희도 지금 스스로에게 씌우고 있기 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엄청나게 아마 당 지도부, 국힘 당 지도부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통일교 신도들의 명단과 당원 입당 여부를 대조하는 이런 압색은 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권성동의 어떤 개인 비리다라는 측면으로 꼬리 자르기, 당하고는 무관한
개인적인 이제 비리다라고 이제 그걸 몰고 가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는 시각에서 보면은 당 전체가 나서서 개인 비리까지 비호하느냐,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또 비난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 당론을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마라, 또 저항해라라고 하기가 참 맹분이 없죠. 너무 맹분이 없고, 권성동 의원조차도 사실은 불체포해야 된다라고 서명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맹분이 없고 당으로서도 지켜줄 맹분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인데, 결국은 비공개 당론으로 해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자,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빌드업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계속 집적됐어요. 그리고 계속 간족됐거든요. 그리고 좀 비열하고 야비한 얘기까지 막 긁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다, 권성동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 보복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주도로 당연히 체포영장 이제 동의를 해낼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은 결백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특검도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고 있는데 왜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할까? 이거 뭐 뒤집어지면 인생 끝장나는데 왜 결백하다고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질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검찰 수사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데, 왜 권성동은 이 마당에 저렇게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도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과거에는 아마 기소가 되든 수사를 받든 들어가도 나올 방도가 있었는데, 지금 정권도 교체됐고 지금 특검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가면 이제는 과거 강원랜드 등 뭐 채용 비리 등 건처럼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이 본인도 법률 전문가라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영장 청구권을 받았는데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통일교회 커넥션의 고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권성동 하나의 문제로 이 건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나 들어가서 수사받고 국힘 전체의 힘으로 내가 좀 나올 수 있게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권성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권성동이 걸리면 국힘 지도부 전체가 다 같이 딸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가정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권성동이 저 돈 1억 원을 줬다, 또는 한학자가 2번, 3번, 2022년 이제 2월, 3월이고 1월 달에는 이제 1억 원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윤영호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권성동은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권성동이 안 받았을 가능성은 몇 %입니까? 0%라고 봅니다. 0%다.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0%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를 하는데요. 동의를 하는,데 예, 단서는 예, 권성동은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만 예. 돈을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한학자로부터도 받았다. 그럼 두 사람으로도 받았는데 돈이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 내가 쓴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물밑에서는 당에게 일종의 경고 또는 협박을 할 수도 있죠. 나를 지켜라. 예. 너 잘못하면 이거 내 당을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는데 너 내 안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당 지도부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뭐 그런 뭐 어떤 뭐 밀당이 있을 수도 있을. 그러면은 이게 있죠. 형량이 줄어듭니까? 이거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당에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게 죄질이 좀 양호해집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뭐. 오히려 그 대선 무효로 이렇게 좀 아니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야기하는 순간 끝이 내가 돈을 예. 안 받았거나 받았거나. 그래서 권성동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받았다라는 전제로 혼자 먹었을까, 당에 갖다 줬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아니면 나누어서 썼다. 뭐 혼자도 먹고 당도 주고 이렇게 했다. 아니면 주변인과 함께 나누었다. 이제 이 사람 평소에 이제 돈을 쓰는 스타일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저는 뭐 취재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예. 한학자 여사에게 한 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나눴다 안 나눴다로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게 단 한 번뿐일까라는 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차에는 나만 쓰고 어떤 회차에는 당에다가도 헌납하고 예. 어떤 회차에는 김건희 윤석열에게도 갖다 줬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김건희 갖고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갖다 줬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런 의혹이 의혹입니다. 제기된다. 그래서 김건희가 생각할 때 나한테 배달 온 횟수와 통일교 혹은 다른 쪽에서 줬던 횟수가 안 맞네. 내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안 맞아. 배달 사고야. 라는 포인트가 딱 발각되는 순간 권성동과 김건희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현금과 관련된 것이 자 이게 이제 쇼핑백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김한배 대표가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쇼핑백에 돈이 얼마쯤 들었느냐 한 백에 또는 두 백 다 합쳐서 금액 대충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그 백에는 최소 5억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은이 또는 이제 어쨌든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뇌피셜로 연결을 좀 해보면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돈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여론조사 비용 받았을 때 네. 500만 원을 받아왔다 그랬어요. 그 현찰로 네. 그것도 봉투에 넣은 걸 옆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넣었던 그 봉투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저는 들었는데 명태균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게 있어서 빠른 내가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야 이런 돈이 건진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쭉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 돈을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현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드는데 일단- 어찌됐든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보면은 권성동 의원인데 스타일 자체가 돈을 받아도 당 몫으로 받고 자기 몫을 항상 따로 책정을 하는 걸로 알려요. 그러니까 그냥 쓱싹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몫을 따로 책정한다고 들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 몫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일부는 전달이 안 됐을 전 총액으로 보면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일부는 글쎄 자기가 아마 챙긴 것 중에 일부가 그 김건희 쪽으로 상납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 잘 제기는 되고는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권성동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이 저렇게 영장 청구가 안 될 거고요. 당사자는 결백하다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국회 통과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까지 지금 나왔다. 큰 거 한 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특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 큰 것 한 장의 사진이 과연 돈만 관련된 사진이겠느냐? 아니면 권성동 결백하다는 것은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2시간 전에 이제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게 아닙니까? 돈이 든 종이 상자를. 2시간 후에 그러니까 윤종호 부인이 이 돈 상자를 찍었고 그 2시간 후에 윤종호와 권성동이 여의도 뭐 중식당에서 네. 만났다.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까지 치면 거의 뭐 빼박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요. 보통 요즘 휴대폰을 찍으면은요. 예. 거기에 위치 정보가 같이 기록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헤드 같이 들리는데 이게 그 헤더 기록에 위치 정보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진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증거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어디에 가는지도 확인했는데 양쪽 다 휴대전화기로 위치가 추적되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CCTV는 없었느냐? 혹시 경상도 말 좀 쓰겠습니다. 봉다리도 있었을 것이다. 봉다리 뭔지 아시죠? 봉지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없는데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과연 영장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정치를 했는지 여의도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 직접 한번 여쭤보십시오.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혼자서 다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공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몇 %, 정도 떼고 가져가는지 소위 말하는 수수료를 이것도 이제 한 따져봐야 가지 더 돼요. 말씀을 드리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마무리는 다르지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만약 검찰이 다른 정황 증거나 확실한 물증 확보 없이 영장을 청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영장 예. 청구가 됐다는 거는 분명히 압수된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웬만한 분들은 처음 휴대전화 사고 나서 구글 타임라인 끄지 않거든요.
그럼 구글 타임라인만 보면 분초별로 내가 이동한 동선이 그려집니다. 그러고 그걸 줬다는 사람, 2시간 전에 사진 찍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났던 장소와 시각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이 것만으로도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리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던져 놓는 것은 어저께 보니까 한덕수가 어떤 법률 자문가 로펌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줄줄줄줄 진짜 물 새듯이 새면서 빠져나온 걸 보니까 권성동도 하고 남을 사람인데 어쨌든 특검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 없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강남에서 아파트를 샀느냐, 자금 출처 불명하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자, 옥살이가 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대로 결백이 정말로 입증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JTBC에서 네. 갑자기 단독 하나 때렸잖아요. 네. 권성동 아들이 2016년에 삼촌이랑 뿜빠이 해가지고 샀다는 아, 강남 맞아요. 그 재개발 아파트. 네. 그때 12억짜리인가를 네. 일단 전세 끼고 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6억을 삼촌이랑 여동생이랑 셋이 나눠서 냈어. 네. 삼촌이 지분 50%. 그리고 동생이랑 자기랑 25%씩. 네. 일단 이거부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사는 거 듣도 보도 못했어요. 세상에 어떤 조카가 네. 삼촌이랑 아파트를 삽니까? 아, 불가능하죠. 네. 아, 그럼 이런 명절에 그냥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명절에 멱살잡이. 왜냐? 왜 멱살잡이 하느냐? 12억에 사는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 33억입니다. 명절에 멱살잡이 해요, 안 해요? 하죠. 100% 합니다. 전형적인 투기죠. 자, 근데 멱살잡이를 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지. 네. 왜냐? 권땡동 씨는 네.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자기 돈이 아닙니다. 혹시 이 기사를 통해서 내가 지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아닐까요? 그럴 수 기사를 있어요. 언제 알았는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예, 있어요. 자, 자기 돈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그러면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윤석 기자가 JTBC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윤석 기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누군가가 네. 그걸 떨궈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권성동의 그 자금을 네. 추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누구냐? 특검입니다. 네. 자, 2016년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얼마씩 집어넣었다를 기자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네. 아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재산 내역을 쫙 봐가지고 아들 거, 뭐 딸 거, 뭐 삼촌 거 다 떼봤는데 네.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데 이게?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2016년이니까 기소하기는 너무 지났어. 네. 기소할 거리는 안 돼. 네. 하지만 기사거리는 되죠. 그럼요. 달콤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권성동한테 쓱 내밀면 네. 뭐가 되느냐? 우리가 네 자금 내역을 다 알아. 다 알아. 10년 전에 아파트 하나 사셨네. 권땡동 씨가 50%? 예. 좀 이상한데? 네. 아니, 의원님, 요거 지금 이거 내역이 안 맞잖아. 아, 이거 내역이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 근데 이거- 아들내미는 현금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걸 살 때. 네네. 근데 아파트 값을 내고 나니까 재산이 늘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공 보수죠. 아버지에 의한 성공 보수죠. 새끼만. 잘 배웠어. 그렇죠. 내미록 지역구가 강원이나 네. 투자는 역시 강남이야. 그렇지. 예.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가 그 건너편 동네에 있거든요. 예. 깔끔한 집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 심지어 아주 까마득히 거슬러 올라가면 네. 청정구역이라는 팟캐스트 시절부터 네. 권땡동 씨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 네. 여기 뭐 친척, 형님, 친척, 동생, 진짜 친동생 뭐 다 권땡동이 온갖 것 사업을 다 해요. 저희가 그 얘기를 벌써 거의 한 7, 8년 전부터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권성동 씨 일가의 통장 내역이 따이기 시작했다. 야. 자, 그런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뭐 윤영호 본부장 다 불어가지고 예. 야, 너 얼마 받았고 그때 뭐 2번 가가지고 몇 번 했잖아. 네. 다 불었는데 권성동 계기잖아요. 네. 내미는 거야. 그렇지. 통장 어떻게 된 내역이랑 거야? 다르지 않느냐? 예. 이 돈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소명을 해보세요. 네. 라는 거를 지금 기사로 쓱 보여주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아드님도 한번 불러다 물어볼까요? 자, 그랬더니 예. 권성동 씨가 예. 특검 앞에서 술술 불었다라는 기사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아일보의 단독입니다. 권성동 한학자 총재 2차례 찾아가 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검에서 대선 기간 통일부 본부
거주지를 방문했다라는 진술. 금품수수는 부인했습니다. 결국 특검 가면 다 부른 거예요. 예. 사실 한학자 2번 찾아갔다라고 하면 얘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증언 딱 맞추면 게임이 셋이잖아. 네. 윤영호가 2번 찾아왔었고 한 번 어떻게 줬고 한 번 어떻게 줬다.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권성동한테 물어봅니다. 갔습니까? 갔네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끝나는 건데 그 와중에 뭐라고 했느냐. 2번 찾아가서 절한 건 맞는데 네. 돈은 안 받았다. 어. 그럼 도대체 이 절은 뭐냐 이거야. 돌아가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신 같은 거잖아. 돌 맞으면 아들 낳는다. 2번 전화하고 이런 뭐 아버지야? 엄마야? 한학자를 왜 찾아갑니까? 아니, 돌아가신 분이죠 이제 보통. 예. 돌아가실 분이구나. 한 번에 2번 하면 돌아가는 그렇죠, 분이죠.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3배 갔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굉장히 비싼 3배긴 했습니다. 적어도 그 쇼핑백 단위로 봤을 때는 5억 내지 10억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10억이겠죠. 예. 요 정도가 되면은 그냥 가시고요. 예. 일단 3억 넘었잖아요. 네. 특가법 적용이라서 세게 나옵니다. 이거 세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권성동 씨 앞에 있는 선택지는 2개입니다. 뭡니까? 자, 2개의 쇼핑백 적어도 5억 내지 10억씩 들어있는 거. 네. 10억 내지 20억을 받으셨어요. 네. 혼자 죽을 것이냐 같이 죽을 것이냐입니다, 이제. 어. 자, 이거를 혼자 받았으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죠. 네. 그렇죠. 형량도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근데 내가 이거 받아서 나눴다. 캠프에 전달했다. 아. 그 얘기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말에 슬픔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슬픔 현실을 누구랑 같이 썼는지를 나누면 반이 되는 거예요. 형량도 나누면 반이 반이 되는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사실이잖아. 사실이에요. 그럼 형량 나누면 반 됩니다. 네.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다. 네. 윤석열 캠프랑 같이 먹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캠프에 누군지 얘기하면 돼요. 아, 맞아요. 지금 김건희가 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한테 덮어 씌우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당으로 떠넘기셔라. 그렇습니다. 자, 당으로 떠넘기시면 당신의 형량이 팍팍팍 깎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 당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날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어떻게 개박살이 났는지. 산대기로 완전 공중분해 되면 연수원 팔고 막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권성동의 선택에 따라서 네.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5억 내지 10억이 당으로 갔다. 박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